45살이 되던 해 김정훈 씨는 회사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간 다닌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새로운 부서로 가면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원하던 자리였는데 막상 기회가 오니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선택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후회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을 때 더 큰 고통이 따라오죠. 내가 정말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떠밀려 한 선택일 때 말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인생 패턴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 사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혼란스러운 면도 많아졌어요. 어떤 길이 정답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선택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한 첫 번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죠. 가치관이라는 것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돈과 시간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안정성과 도전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혼자만의 시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 무엇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의 순간마다 이런 가치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연봉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소중할 수 있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38살의 박미영 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박미영 씨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박미영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에게는 성취감과 보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집 대출금도 남아 있었고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박미영 씨는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2년에 걸쳐 부채를 정리하고 비상금을 모은 후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요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예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후회는 당장의 편안함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성급한 선택을 할 때 생겨요.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당장 달콤한 것보다 나중에 올 더 큰 보상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이런 성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하려는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기르면 단순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면 위험해요. 그 상품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전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당장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밤새 일하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 몸이 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41살의 이성호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일할 때도 체력을 믿고 무리하게 일정을 잡곤 했죠. 35이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경고등이 켜졌어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혈압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때서야 이성호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까지 당장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술자리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으며 식습관도 바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의 효율성도 높아졌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성호 씨는 말합니다. 만약 그때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전 생활을 계속했다면 지금쯤 큰 병에 걸렸을 거라고요. 당장은 불편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어떤 것을 택하든 일부는 포기해야 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선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삶은 일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과 같아요.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처음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두 번째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경험이 쌓일수록 선택의 질도 높아집니다. 52살의 정은경 씨는 인생에서 여러 번의 큰 선택을 경험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도 고민이 많았고 결혼 상대를 정할 때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완벽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은경 씨는 첫 직장에서 3년 만에 그만뒀어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고 직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아서 우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빠른 결단이 도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 직장에서는 10년 넘게 일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하지만 서로 맞춰가며 지내다 보니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상대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접근한 덕분이에요. 아이 문제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기쁨과 성장이 더 컸어요. 정은경 씨는 말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점에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의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내면을 모두 알 수는 없어요. 각자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최선은 아닐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맡기면 나중에 후회할 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에요. 34살의 김태준 씨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대학원을 진학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취업을 원했고 친구들은 대학원 진학을 권했어요. 교수님은 학문적 성향을 고려해 대학원을 추천했죠. 김태준 씨는 몇 달 동안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헷갈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적성, 장래 희망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니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씨는 연구보다는 실무에 더 흥미를 느꼈고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선택했고 지금은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렸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대학원에 갔다면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5번째, 선택 후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후회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현재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입니다. 선택을 한 후에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 같았던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6살의 황인석 씨는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이도 많은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습니다. 황인석 씨 자신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했고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고민 끝에 창업을 결정했지만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고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까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럴 때마다 회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실행했습니다. 마케팅 방법을 바꿔보고 상품도 개선했어요. 1년 반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지고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할 때보다 수입도 더 많아졌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높아요. 황인석 씨는 말합니다. 만약 초기 어려움을 겪을 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 거라고요. 한번 내린 선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6번째, 선택의 결과보다는 선택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선택은 아니에요. 때로는 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으로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할 당시에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했느냐는 것이에요.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좋은 과정을 거쳐 내린 선택이라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운 좋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58살의 이미순 씨는 20년 전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을 들려줍니다. 당시 IT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이미순 씨도 여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전망을 꼼꼼히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미순 씨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자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은 실제로 좋은 기업이었고 사업 모델도 건전했거든요. 다만 전체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조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몇 년 후 그 회사들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미순 씨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만약 그때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 보유했다면 오히려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이미순 씨는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결과만으로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과 좋은 과정을 거쳐 내린 선택이라면 설령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7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해요. 하지만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거나 안전한 선택만 하다가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거든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성공했을 때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한 실패라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단기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을 길게 보면 모든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43살의 송민호 씨는 젊은 시절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6개월 만에 해고당했고, 창업을 해봤지만 1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연애도 몇 번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자신이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유는 업무 적응이 늦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직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은 시장 조사가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연애 실패를 통해서는 자신의 성격과 상대방과의 소통 방법을 배웠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는 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송민호 씨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지금 송민호 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8번째,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번 내린 선택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면 선택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처음 선택만 고수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적 변화, 개인적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선택의 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전히 유효한 선택인지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51살의 조영수 씨는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케이스예요. 20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동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업무의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조영수 씨는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20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장비 조작법을 배우고 디지털 기술도 익혔어요. 처음에는 젊은 직원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영수 씨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존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 방식만 고집했다면 도태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9번째, 자신만의 선택 기준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두면 빠르고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기준도 경험이 쌓이고 상황이 변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하지만요. 선택 기준을 만들 때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실제 선택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유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때의 기준, 투자할 때의 기준, 인간관계에서의 기준 등을 각각 만들어 두는 거예요. 48살의 김은희 씨는 자신만의 선택 기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뒀어요. 직장 선택 시에는 업무의 의미성, 성장 가능성, 근무 환경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자할 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익성은 그 다음으로 고려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진실성과 상호 존중을 가장 중시합니다. 시간 관리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 발전을 그 다음으로 둬요.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선택할 때마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젊을 때는 성장과 도전을 더 중시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안정성과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큰 혼란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10번째, 후회보다는 감사와 배움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는 것이 건설적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배울 점이 있어요. 성공한 선택에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실패한 선택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한 자산이에요. 또한 완벽하지 않은 선택이라도 그로 인해 만난 사람들이나 겪게 된 경험들 중에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의미 있는 것들을 얻었을 수 있거든요. 55살의 박정현 씨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 시절 여러 번의 이직을 했는데 당시에는 방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각각의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 직장에서는 기본적인 업무 매너를 배웠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전문 기술을 익혔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는 리더십을 경험했어요. 네 번째 직장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모든 경험이 합쳐져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 곳에서만 계속 일했다면 이런 폭넓은 시각을 갖기 어려웠을 거예요. 박정현 씨는 말합니다. 당시에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요. 후회할 시간에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이에요. 결국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서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선택 후에 그 선택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